헬스장에 있는 수많은 기구 중에 가장 만만하면서도 또 가장 배신을 잘하는 기구, 바로 러닝머신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바로 그 러닝머신으로 40대 남성의 뱃살을, 과학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에 대한 기획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퇴근하고 피곤한 몸 이끌고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에 올라타요. 그리고는 이제 스마트폰 보면서 한 30분 걷다가 운동했다 하고 집에 가는 거죠. 네, 혹은 의욕에 넘쳐서 무작정 뛰다가 며칠 뒤 무릎 통증만 없고요. 이 기획안이 바로 그 악순환을 끊어줄 해법을 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자료의 가장 큰 미덕은 40대라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이에요. 기초 대사량은 떨어지고 술자리는 늘고 내장 지방은 차곡차곡 쌓이는 바로 그 현실 말이죠. 그래서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더 오래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해요. 운동 시간은 절반으로 줄이면서 지방 연소 효율은 2배로 높이는 아주 구체적인 2가지 루틴을 제안하거든요. 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철학적 전환이 나와요. 대부분 러닝머신을 운동하는 동안에만 칼로리를 태우는 기계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목표는 우리 몸 자체를 운동이 끝난 후 24시간 동안 지방을 태우는 용광로로 만드는 데 있다는 거죠. 용광로요. 네, 이게 전체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아이디어예요. 몸을 지방연소 용광로로 바꾼다라 그 말만 들어도 벌써 뱃살이 빠지는 기분인데요. 좋습니다. 그럼 이 기획안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러닝머신 위에서 보내는 당신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지 그 핵심 원리부터 실제 적용법까지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우리가 하던 방식이 틀렸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지방 태우는 용광로라는 개념이 바로 첫 번째 핵심 원리인 거죠. 시간보다 강도가 중요하다.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EPOC, 우리말로는 초과 산소 섭취량이라는 과학적 개념이 등장해요. 자료에 인용된 학술지 연구들이 이걸 뒷받침하고요. 네네. 근데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동차를 동네 한 바퀴 살살 몰면 시동을 끄자마자 엔진이 식어버리죠. 그렇죠. 하지만 레이싱 트랙에서 전력으로 질주하면 시동을 꺼도 한참 동안 엔진이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면서 남은 연료를 태우잖아요. 고강도 운동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똑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하,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40분 동안 설렁설렁 걷는 건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거고 20분이라도 숨이 턱까지 차게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건 이건 레이싱 트랙을 질주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운동이 끝난 뒤에 사무실에 앉아 있거나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내 몸의 엔진은 계속 뜨겁게 칼로리를 태우고 있다는 거고요. 와, 이건 정말 바쁜 40대에게는 거의 혁명적인 접근인데요. 그렇죠. 시간을 보는 동시에 효과는 극대화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딜레마가 생겨요. 딜레마요? 강도를 높이려면 보통 뛰어야 하는데 40대의 무릎은 더 이상 20대의 무릎이 아니거든요. 체중이 늘어난 상태에서 뛰면 관절에 엄청난 부담이 가죠. 맞아요. 강도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다 무릎 나가면 모든 게 끝이잖아요. 그럼 강도를 높이면서도 충격은 줄이는 이 모순적인 목표를 어떻게 해결하죠? 이 자료가 그 해답도 제시하나요? 물론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핵심 원리인 경사도가 마법처럼 등장합니다. 경사도요? 네, 경사도를 높이는 건 말 그대로 평지를 걷는 게 아니라 언덕을 오르는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수직 충격은 줄어들면서 평지에서는 잘 쓰이지 않던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들, 바로 엉덩이, 둔근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을 강력하게 사용하게 돼요. 아, 자료에 따르면 이 근육들의 사용량이 평지 대비 2배에서 3배나 증가한대요. 우와. 그러니까 뛰지 않고도 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큰 근육을 더 많이 쓰니까 칼로리 소모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저충격, 고효율. 40대 운동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거군요. 좋습니다. 이론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실제 헬스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루틴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좀 더 젊은 무릎과 강한 체력을 가진 분들을 위한 인터벌 러닝이네요. 총 25분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건 정말 짧고 굵게 끝내는 걸 선호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방법이에요. 숫자로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따라하기도 쉬워요. 먼저 준비 운동으로 처음 5분은 시속 4에서 5km로 걸으면서 몸에 시동을 걸고요. 네. 그 다음이 핵심인 본 운동인데 15분 동안 1분 질주, 2분 회복, 이 사이클을 총 5번 반복하는 거예요. 1분 뛰고 2분 쉬고. 네, 근데 여기서 강도 설정이 정말 중요한데
질주할 때는 정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 시속 10에서 13km로 달리고요. 회복할 때는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빠른 걸음 수준인 시속 6km를 유지해서 심박수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아, 완전히 쉬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운동으로 5분간 시속 4km로 서서히 걸으면서 뜨거워진 엔진을 식혀주는 거죠. 듣기만 해도 땀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방법이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정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히 있나요? 자료에서 캐나다 라발 대학 연구를 언급하던데요. 피하지방 감소량이 9배나 높았다는 거, 이거 거의 사기 수준의 숙제 아닌가요? 이게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9배라는 숫자에 혹해서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되죠. 그 연구 결과는 통제된 환경에서 나온 것이고 개인의 체력 수준이나 식단에 따라 결과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겠죠. 하지만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기로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일정한 강도로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총 운동 시간은 절반 이하일지라도 고강도와 저강도를 오가는 방식이 체지방, 특히 피하지방을 태우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과학적 원리를 명확히 보여준 거죠. 아하. 그러니 9배라는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운동의 질이 양보다 훨씬 중요하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9배라는 결과보다는 그 원리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런데 솔직히 저는 시속 10km로 뛰라고 하면 벌써부터 무릎이 시큰거리는 기분이에요. 저처럼 체중이 좀 나가거나 관절이 걱정되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도 당연히 있겠죠? 그럼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정말 친절한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두 번째 루틴, 인클라인 걷기를 제시하거든요. 12-5-30이라는 아주 기억하기 쉬운 별명까지 붙어 있어요. 12-5-30? 암호 같은데요. 무슨 뜻인가요? 이 숫자 3개의 모든 설정값이 담겨 있어요. 경사도 인클라인은 12%, 러닝머신 경사도 버튼을 12까지 올리는 거고요. 12요? 네. 속도 스피드는 5km. 이건 뛰는 속도가 아니라 약간 숨이 차는 빠른 걸음 속도예요. 그리고 시간은 30분. 이 설정으로 30분 동안 뛰지 않고 언덕을 오르듯 빠르게 걷는 거죠. 잠깐만요. 경사도 12%요. 그거 거의 등산 수준 아닌가요? 처음부터 30분 동안 그 경사를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대부분은 5분도 못 버티고 손잡이를 부여잡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도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여요. 처음부터 12%에 도전하지 말고 본인이 약간 힘들다고 느끼는 6에서 8% 정도에서 시작해서 매주 1%씩 점진적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아, 점진적으로? 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손잡이, 이게 이 운동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라고 이 자료는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요. 아, 저 100% 공감해요. 저도 힘들면 무조건 손잡이부터 잡거든요. 균형 잡는다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상 거기에 기대서 걷는 거죠. 이게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운동 효과를 거의 반토막 내는 행위라고 해요. 반토막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손잡이에 기대는 순간 상체가 수직으로 서면서 이 운동의 핵심 타겟 근육인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의 개입이 거의 사라진대요. 운동 효과가 무려 40% 이상 감소한다는 거죠. 40%나? 대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서 엉덩이 근육이 자연스럽게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면서 발바닥 전체로 한 걸음 한 걸음 지면을 꾹꾹 눌러 걷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면 심박수가 지방 연소에 가장 효과적인 구간인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대에 꾸준히 머무르게 돼요. 오, 결국 관절 충격은 전혀 없이 뛰는 것과 거의 동일한 칼로리 소모 효과를 얻는 말 그대로 기적의 세팅값인 셈이죠. 와. 손잡이를 안 잡는 것만으로 운동 효과가 40%나 차이 난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앞으로는 손에 땀이 나도 절대 잡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인 루틴을 살펴봤어요. 이것만으로도 당장 헬스장 달려가고 싶은데 이 자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운동 효과를 200%로 끌어올릴 세 가지 필수 수치까지 제안하네요. 네, 루틴이라는 하드웨어가 있다면 이건 그걸 제대로 돌려줄 운영체제 OS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수칙은 바로 심박수 체크예요. 심박수요? 네, 이제는 막연히 숨이 찬다는 주관적인 느낌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마트워치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강도를 조절하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죠. 요즘엔 다들 스마트워치 하나씩은 있으니까요.
그럼 목표 심박수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나요? 자료에서는 40대 남성의 경우 지방 연소의 가장 효과적인 목표 심박수를 분당 130회에서 150회 사이로 제시해요. 130에서 150. 네, 만약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가 가능하다. 즉, 심박수가 110회 이하라면 그건 그냥 산책이지 지방을 태우는 운동은 아니라는 명확한 신호로 보라는 거죠. 아, 내 몸이 지금 지방 연소 모드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지 알려주는 계기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산소냐, 식후 유산소냐. 이거 정말 의견이 분분한 주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당신의 목표에 따라 선택하라고 아주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해요. 오, 목표에 따라서요? 네, 만약 당신의 최우선 목표가 눈에 보이는 뱃살, 즉 내장 지방 제거라면 밤새 공복 상태를 유지해서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낮아진 아침에 유산소를 하는 걸 추천해요.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더 쉽게 꺼냈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아하. 반대로 근손실이 더 걱정되는 분이라면 근력 운동으로 몸에 저장된 탄수화물 에너지, 글리코겐을 먼저 소모한 뒤에 이어서 20에서 30분 정도 유산소를 하는 게 지방 연소 효율을 높이면서 근육 손실은 최소화하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해요. 그렇군요. 당신의 Y에 따라 How가 달라지는 거죠. 목표에 따른 맞춤 전략이라니 아주 명쾌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 수칙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광고하는 신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운동화 신고 뛰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자료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지적해요. 쿠션이 다 달아빠진 낡은 신발은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뛰는 것과 같아서 무릎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프네요. 운동을 꾸준히 해서 효과를 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부상 방지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선 충격 흡수가 잘 되는 러닝 전용화를 갖추는 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생각해보면 가장 비싼 치료는 부상 당한 뒤에 받는 병원 치료니까요. 오늘 이 기획안을 쭉 훑어보니 40대의 운동은 더 이상 무작정 버티는 노동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이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와닿네요. 헬스장에서 TV 보며 1시간을 걷는 대신 오늘 우리가 나눈 25분 인터벌 러닝이나 30분 인클라인 걷기를 딱 한 달만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료는 한 달 뒤 당신의 허리띠 구멍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아주 희망적인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자료는 운동의 방법, How에 대해 정말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지침을 줬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본다면 이런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신이 운동을 하려는 근본적인 이유, Y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체중 개수타를 줄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주말에 아이와 지치지 않고 활기차게 놀아줄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인가요? 혹은 10년, 20년 뒤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가족 곁을 지키기 위해서인가요? 아마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은 당신의 그 가장 깊은 동기와 연결된 방법일 거예요. 그 간절한 이유를 찾았을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과학적인 방법들이 비로소 당신의 삶을 바꾸는 지치지 않는 습관이 될 테니까요.